얼마 전 제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 있어서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일주일 넘도록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는데요. 막상 저희 집안 사람에 관련된 일이라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말할 수 있는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32살의 여자예요.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은 사람이고 저희가 결혼한 지 올해로 2년 차입니다. 제 남편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여자 나이로 30살이면 절대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우가 평소에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이건 완전 5살짜리 애만도 못하더라고요. 오만방자, 아나 무이는 기본에 도대체가 윗사람 공경하는 꼴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욕심도 많고 시샘은 어찌나 많은지 남이 잘 되는 꼴 못 보고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서 매일같이 험담이나 하는 철딱선이에요. 제가 신우보다 2살이 더 많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윗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더 많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오빠의 아내인데도 말이죠. 결혼하기 얼마 전에 처음으로 시댁에 얼굴 비추고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께서 제게 참 잘해주셨는데 제가 온다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으셨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밥상에 앉을 때까지만 해도 그 집안에 신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 밥 먹어 이거사. 너는 손님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라고 소리치자 신우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아니 뭐 대단한 사람 왔다고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놨어? 라고 말한 게 신우와 저의 첫 만남입니다. 그날 손님 자격으로 방문한 제게 인사도 없었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저 말 한마디 툭 던져놓고는 시아버지 옆에 앉아 말없이 음식만 퍼먹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기분은 좀 나빴지만 그때는 그저 낯을 가리는 거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동안 내내 이상하게 제 신경을 긁더라고요. 오빠 취향은 참 한결같다. 옛날 대학 다닐 때 만나던 언니도 긴 생머리에 비슷한 스타일이었는데. 라는 말에 순간 짜증이 확 났지만 옆에 있던 남편이 먼저 성질을 내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는 바람에 참았어요. 사실 이 이야기로 나중에 남편과 좀 다투긴 했는데 알고 보니 그저 신우가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기 좋아해서 생각 없이 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평소에 식사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지만 곧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한상 가득 푸짐하게 음식을 많이 차려놓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깨작거리고 먹고 있으면 첫인상이 안 좋을 것 같아 괜히 오버하며 열심히 맛있게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신우가 문득 이 언니 보기보다 많이 먹네요? 오늘 낮에 점심도 안 먹고 왔어요? 먹는 걸 보니 우리 오빠가 데이트할 때 돈 많이 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저희는 처음 보는 사이였는데 이게 싸우자는 건가 아니면 내가 별로 맘에 안 들어서 이러는 건가 싶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온 자리만 아니었어도 밖에서 만났으면 진짜 머리털 다 뽑아버렸을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맛있게 먹던 젓가락질이 멈추자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신우에게 너는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호통을 치셨고 신우는 아 장난이야 장난. 언니 기분 나빴어요? 그랬다면 미안. 이라고 사과 아닌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전까지 저와 연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 여동생에 대해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사이도 안 좋고 정말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외동이라 형제간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주변 제 친구들을 봐도 다들 자기 오빠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남매 사이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우와는 달리 제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지금까지도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에요. 눈매가 조금 차가운 인상이라 처음 만났을 때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한번 자기 사람이 되면 한없이 따뜻하고 모든 걸 다 내어주지만 남에게는 정말 칼같이 냉정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연애할 때도 좋았고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괜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잘해주며 나중에 여자 문제 생기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첫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신우가 너무 개념 없이 굴어서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건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시집살이 엄청 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왠지 꺼려지더라고요. 나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절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채고는 자기는 대학교 졸업한 뒤로 집에서 독립해서 나왔고 그 이후 동생과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며 시집살이는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땐 부모님 앞이고 저와 함께 처음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자리라서 문제 만들기 싫어서 참았던 거지. 평소에 자기 동생이랑 대화도 안 한다며 만약 저한테 시집살이 비슷한 걸 조금이라도 시키면 자기가 참지 않을 거라며 자기 믿으라네요. 조금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뒤에 상견례 때도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그 자리에 신우는 데리고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저희 결혼식 때도 부르지 말자고 하는 걸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사정사정 하다시피 해서 결혼식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조건으로 참가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대놓고 신우를 따돌리고 무시하자 신우는 제 결혼식 날 저희 부부에게 대놓고 엿을 먹이더라고요. 새하얗고 몸에 딱 붙은 화려한 원피스에 구두까지 하얀색으로 맞춰서 입고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바람에 신우를 모르는 일반 하객들은 제 남편의 전 여자친구라도 나타나서 복수하는 줄로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이전까진 제 멘탈이 나름 튼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결혼식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신우를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결혼식 직전 급하게 화장을 고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신우에게 그 꼴로 가족 사진은커녕 식장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저희 결혼 사진에 신우가 나오는 일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신우가 그렇게 미친 짓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 부부 결혼 앨범에 신우가 아예 없었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남편의 말대로 제 결혼 생활 도중에 신우와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1년에 2번은 신우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날과 추석입니다. 다행히도 저희 시댁이 친척이 별로 없어서 명절 준비는 간소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마저 시어머니와 제가 거의 다 하고 신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대신 옆에서 잔소리는 어찌나 많은지 전 부치고 있으면 꼭 옆에 와서 하나씩 주워 먹으면서 이건 짜다, 저건 모양이 이상하다 하면서 그렇게 타박을 하더라고요. 작년 추석에만 해도 제가 앉아서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와 앉더니 예쁘게 잘 부쳐진 메밀전을 손으로 죽죽 뜯어먹으면서 새언니는 시집 오기 전에 집에서 이런 것도 안 해봤나 봐? 부침개는 더 얇게 부쳐야 바삭하고 맛있지. 아무리 우리 집이 차례상 대충 차린다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 라고 하는 바람에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자기는 하루 종일 누워서 TV에서 나오는 명절 특선 영화나 보다가 제가 전 부치기 시작하면 슈퍼에서 막걸리 한 병 사와서는 부쳐놓은 전에다 막걸리 먹는 게 하는 일에 전부면서 입만 살아 잔소리를 해대니까 너무 얄미웠습니다. 아가씨는 전 잘 붙이나 봐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자 신우는 그까짓 게 뭐가 어렵냐고 하며 원래 요리 못하는 사람이 머리가 나쁜 거라는 소리를 하길래 이때다 싶어 신우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붙이는 건지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신우는 저보고 그것도 못하냐며 비켜보라고 자기가 뒤집개를 들고 손수 시범에 나섰어요. 호기롭게 시작한 신우의 메밀 전부치기는 3장을 연속으로 너덜너덜하게 찢어먹고는 뒤집개를 집어던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아이씨, 반죽이 왜 이래?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다는 건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씩씩대고 가는 신우의 뒷모습을 보며 어찌나 한심하게 느껴지던지 저런 성질머리를 갖고 있는데 대체 누가 데리고 갈까 싶더라고요. 신우는 평소에도 집안일은 절대로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이가 30이 다 되도록 멀쩡한 정규직 직장은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어떤 사정으로 중퇴했고 검정고시로 대학 간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집에서 놀면서 시부모 등골만 빼먹고 있는 한심한 인간이에요. 가끔 한 번씩 알바한다며 편의점이나 카페 나가서 일을 한 적도 있는데 무슨 일을 시작하건 한 달을 못 넘기고 그만두었고 그나마도 최근 2년 동안은 정말 돈 한 푼 안 벌고 놀기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반백수식 중인데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지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도 가야 하고 겨울엔 스키도 타러 가야 하고 매일 운동해서 자기 관리해야 취직이 잘 된다면서 헬스장 다니며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다닙니다. 이 모든 비용은 전부 시아버지에게서 뜯어내고 있고요. 한때 제 생각으로는 시부모님께서 신우에게 부족함 없이 다 해주기 때문에 신우가 일도 구하지 않고 성격도 저 모양이 된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시댁 집구석 돌아가는 걸 가만 보고 있으면 신우와 시부모님 중에 신우가 왕이에요. 한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던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시어머니와 안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신우가 시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다 들렸어요. 내가 뭐 큰 거 해달래? 돈 달라고 돈.
친구들이랑 31일에 스키장 간다고 했잖아. 그거 얼마 한다고 안 된다는 거야? 왜? 벌써 간다고 다 이야기해놨다고. 아주 자기 부모에게 악다구니를 써가며 돈 내놓으라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내 딸이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애 낳기 무서울 지경이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과 대화를 하다가 문득 당신이 신우와 왜 사이가 좋지 않은지 물어봤는데 남편은 신우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몸서리 칠 정도로 싫어하면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너무 궁금해서 조르고 졸라 신우의 옛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신우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유명한 일진이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아이들 돈 뺏고 괴롭히는 바람에 시부모님이 학교에 가는 게 일상이었대요. 부모님이 혼내도 보고 친오빠인 남편이 잔소리도 많이 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고 신우가 고등학교에 올라온 뒤로는 불량한 남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다니고 밤늦은 시간에 술 취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시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답니다. 저희 남편은 원칙주의자이고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일진놀이 하고 다니는 동생이 예전부터 너무 싫었었고 그러던 와중에 둘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대학생 시절 시험기간이라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집 근처 놀이터에서 한 무리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모여 있더랍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 무서우니까 최대한 눈 마주치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발걸음을 빠르게 재촉하고 있었는데 남녀 7, 8명으로 보이는 불량 학생 집단이 한 여자아이를 무릎 꿇어 앉혀놓고 툭툭 때리고 있는 게 보였대요. 도와줄까 하다가 괜히 나서면 저 여학생에게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나 할 생각으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불량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무리 멀리서 봐도 자기 동생이랑 똑같이 생겼답니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했더니 정말 동생이 맞더래요. 여학생 하나를 여러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괴롭히고 있는 것도 열받는 상황인데 그중 하나가 자기 친동생이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대로 달려가서 신우의 뺨을 있는 힘껏 내려쳤고 그 모습에 놀라 아이들은 대부분 도망가 버리고 남자아이들 몇 명이 저희 남편에게 덤볐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 경찰이 와서 다 같이 경찰서까지 끌려갔었답니다. 그 뒤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남매 사이는 더욱 안 좋아지고 서로 집안에서 얼굴을 마주쳐도 대화도 안 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남편은 정말 자기 동생을 싫어합니다. 남편이 말로는 인간이 아직 덜 됐대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괴롭히고 돈 뺐던 사람이었는데 나이만 먹었다고 얼마나 달라졌겠냐면서 자기 친동생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병원 신세지도록 만들었을 거랍니다. 아무튼 그런 신우가 얼마 전에는 결혼하고 싶다면서 집에 남자를 데려왔어요. 생전 안 하던 연락까지 재개하더니 자기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며 시댁으로 오라 하더라고요. 남편은 신우가 누굴 만나던 보고 싶지 않다며 안 간다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가자고 졸랐어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신우가 데려온 사람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사람도 멀끔하게 잘생겼더라고요.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라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신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호들갑을 떨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기가 올해 의대 졸업하고 내년부터는 인턴 생활 시작하잖아. 나이도 있으니 시댁에서 빨리 결혼해서 내조해주길 바라시더라고. 데려온 남자가 나이가 꽤 있었는데 군대도 일찍 갔다 왔고 의대 들어가기 위해서 20대 중반부터 공부를 다시 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진짜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 신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자로서 키도 큰 편이고 평소 놀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늘씬하고 예쁜 외모입니다. 하지만 인간 껍데기가 아무리 멀쩡하면 뭐합니까? 내용물이 완전 쓰레기 그 자체인데 신우가 데려온 그 남자가 과연 신우의 본 모습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이 근질근질한 걸 간신히 참고 남편의 얼굴을 살폈는데 남편도 정말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혹시 남편이 입 열면 사고라도 칠 것 같아서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저 의사사위 얻을 생각에 싱글벙글 하고 있었고 저는 약간 허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 인간도 차라리 빨리 시집가서 살다 보면 정신 차리고 철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신우의 남자친구에게 신우와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봤더니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신우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한 달을 넘게 쫓아다녔대요. 외모를 보고 반해서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나 착하고 조신한 신우의 모습에 또다시 반해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매달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신우도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얼마 전부터 둘이 함께 같이 봉사도 하며 마음을 키워나가고 있었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는데 정말 웃음이 나와서 참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고개를 푹 숙이고 간신히 웃음을 참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있는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봉사활동이요? 얘가? 하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고 신우와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을 막으며 그래, 우리 수진이가 어릴 때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긴 했지. 하면서 그 뒤로 남편이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친동생이라 더 이상 뭐라고는 하지 못하고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이 쌓인 감정을 쏟아냈어요. 아니, 정말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처럼 대충 막 산 사람이 어디 있다고? 평생 공부만 열심히 한 순진한 의대생을 꼬셔서 시집을 가? 봉사활동? 웃기고 있네? 지금이라도 내가 그쪽 집안에 다 폭로하고 이 결혼 파탄 내버리던지 해야지. 집에 가는 내내 차 안에서 어찌나 투덜거리던지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집안 골칫거리 해결한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자고 말렸어요. 신우는 본인의 의대생 예비 남편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는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SNS에 연신 남자친구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청진기 사진도 올리고 대학교 마크가 아주 잘 보이게 하얀 의사가운도 찍어 올리면서 주변에 티를 내지 못해 안달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저도 눈꼴 시려워서 차만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양가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 날짜가 나오고 예식장까지 결정되고 나니 진짜 우리 망나니 신우가 의사 남편을 맞아 시집을 가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험하게 돌아간다지만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고 저는 대학 나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회사 다니며 살았는데 신우는 평생 맘대로 살다가 한 번에 의사 와이프가 된다는 현실이 억울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남자 여자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는데 우리 신우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 한 남자의 인생이 불쌍하다 싶지만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신우는 얼마 전 웨딩 사진도 찍고 결혼 준비에 한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어느 순간부터 신우가 SNS에 올리는 사진조차도 보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황급하게 집을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남편이 너무나도 크게 웃으며 여보, 내 동생 파혼 당했대. 라고 하며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는데 남편이 한참을 웃다 말고 제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신우가 그동안 자랑하려고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의 사진들을 보고 고등학교 동창이 신우에게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냐고 물어봤대요. 신우는 또 남편 자랑할 생각에 신이 나서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 신나게 떠들며 자랑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신우의 고등학교 동창은 자기 친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하필이면 그 친구라는 사람이 신우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엄청 괴롭히던 사람 중 하나였다 하더라고요.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하던 그 친구는 저희 신우를 비롯해서 그 학교 불량 학생들의 표적이었고 거의 매일 돈도 뺏고 걸핏하면 놀이터로 데려가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대요. 괴롭히는 무리의 주동자 격이었던 신우를 평생 잊지 않고 복수할 날만을 기다려왔었는데 하필이면 신우가 결혼할 예비 신랑과 같은 대학 의대 출신이라더군요. 두 사람은 실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워낙 그쪽은 한 달이 건너면 다들 지인이라서 금방 연락을 할 수 있었답니다. 신우의 중고등학교 때의 비행사실과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으로 퇴학당한 사실까지 고스란히 전해들은 신우의 예비신랑은 적잖은 충격을 먹고 준비하고 있던 결혼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고요. 봉사활동이 취미일 정도로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추악한 신우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이상 절대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무리였을 겁니다. 얼마 후 주말에 남편이 갑자기 시댁으로 놀러가자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먼저 시댁 가자는 이야기 안 하던 남편이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신우가 파혼하자는 연락을 받고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집안의 물건 다 때려 부수고 화를 내다 입에 거품까지 물고 쓰러졌는데 이번 기회에 그 좋은 구경을 못하면 아쉽지 않냐면서 싱글벙글 하고 있네요. 우리 남편도 정말 이럴 때 보면 철이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자기 동생이 파혼했다는데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보통은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얄미운 신우가 파혼한 것이 본인이 뿌린 업보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학창시절에 친구를 괴롭힌 것에 대한 천벌이 아닐까요? 이대로 의사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저도 두고두고 배가 아팠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자랑하다가 과거의 한 짓에 스스로 걸려 넘어졌으니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그 성격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시댁은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내가 한 나쁜 짓이 언제 다시 돌아와 내 목을 조르게 될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언젠가 자기 눈에 피눈물 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럴 때 보면 정말 죄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싶습니다. 신우가 파혼당한 뒤로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정말 이번 주말에 저희 남편 따라 시댁에 가서 얼굴을 보고 오기라도 해야 할까 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